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구취예요. 구취. 자, 입구자, 냄새취자. 입냄새죠, 입냄새. 누구나 입냄새가 조금 날 수 있지만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아주 심한 구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저희가 구강질환 환자가 많잖아요. 그 혀질환,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입에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는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더불어 하시는 말씀들이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 원장님. 입냄새가 심해서 남편도 애들도 막 저를 멀리하고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꺼려진다. 입냄새가 심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더니 이 대화할 때 너무 신경이 쓰인다. 내 입냄새가 저 사람에게 이제 이 심함이 전달이 되면 어떡하지? 다들 요즘에 나에게 입냄새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그걸 느끼면 어떡하지?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못하나? 표정 좀 찡그리는데 내 입냄새 때문인가? 이걸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냄새 때문에 한의원에 진료를 오실 때는 처음부터 한의원에 오시지 않고 대부분 1차적으로 치과를 많이 갔다 오십니다. 치과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또는 뭐 구강내과도 갔다가 오시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게 입에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충치가 심해서 나나 또는 주변에서도 너 입냄새 너무 심한데 치과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너무 썩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뭐 치석이 심하게 껴서 입냄새가 이렇게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을 쫙 하고 충치 치료를 하고 오십니다. 그러면은 입냄새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의 입냄새가 입 안,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었을 때 환자분들이 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충치 치료 싹 하고 입안에 손목거를 싹 다 봤는데도 너 입냄새 여전한데? 남편이 너 치과 그렇게 다녀도 입냄새가 똑같은데 이거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오시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원인은 위장에서 발생해요. 위장. 입에서 구강까지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섭취한 씹어서 삼킨 음식이 식도를 넘어가고 위장으로 들어가고 소장에서 흡수하고 대장으로 가서 배변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관을 통해서 냄새가 올라와요. 어떻게 하수구 한번 조금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하수구 생각해 보세요. 하수구 옆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봉지들 쌓여 있는 곳, 음식물 쓰레기 막 쌓여 있는데 여름에 지나가면 굉장히 악취가 심하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음식물이 들어갔어요. 우리 간혹 술 많이 먹고 속이 안 좋아서 토할 때 있잖아요. 그럼 몇 시간만 지나서 토해도 아까 먹었던 그 음식물이 아니라 위액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시큼하면서 약간 그 썩은 냄새가 이제 나는 토사물을 우리가 토하게 되죠. 그 상태의 위장으로 계속 사는 환자분들은 음식물들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정상적인 소화기관을 거쳐가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열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에서 음식을 썩히게 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냄새가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취가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관에서, 위장에서 관을 타고 올라와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걸 갖다가 이 관을 틀어막을 수가 없고 여기를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접근은 위장으로 해야 됩니다. 위장과 식도로. 위장에서 불필요한, 우리가 소화에 필요한 열이 아닌 불필요한 열이 발생돼서 음식을 단순히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썩히면서 소화시키는 이 위장을 다스려 줘야 돼요. 진피,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바나, 그리고 뭐 산사, 신공, 메가 같은 소화기를 정상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 일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환자분들 말씀하시는 게 입도 많이 마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열이 많이 발생하면 이 관을 통해서 열기가 전해지고 입 안에 침샘도 많이 마르게 합니다. 그러면은 쓴 냄새가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스려 줘야 되고 위장도 입 안도 촉촉하게 침샘에서 침이 더 분비될 수 있도록 침샘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모,
맹문동, 갈근 이런 약재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확실히 우리 남편이 대화할 때 자기 입냄새 많이 나던 게 확실히 한 반 정도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막 되게 신나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위장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소화장애가 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원장님. 소화는 왜 이 불편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건 같은 원리예요. 이제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부분을 정상화 시키니까 환자분들이 비단 구취뿐만 아니라 이 소화기에서 나타나던 증상, 안 좋은 증상들도 다른 환자들처럼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약재를 쓰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다스리는 약재를 쓰기 때문에 구취가 좋아지고 불편한 증상들이 없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뭐 결제 맡으러 갈 때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입냄새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여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망정이지 마스크 벗는 것도 본인은 겁이 난다. 지금 뭐 한 3년째 제가 구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던지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구취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체질을 알고 다스리면 이 구강에서 뭐 플라그 끼고 치석 끼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질을 알고 다스리면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각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막을 수 없어요. 아까 제가 하수구 관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하수구 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제일 입구 쪽에 액을 아무리 붓는다고 해가지고 이 냄새가 과연 삭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취에 대한 부분, 본인의 체질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제 방향성을 틀어야 되겠죠. 이제 구취가 올라오는 문제가 다만 입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구취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인 구취에 대한 부분이 이 심한 입냄새로 고민하시던 환자분들께 좀 단비 같은 소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주제, 유익한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